그게 뭡니까? 이승만이 던진 카드. 가장 큰 카드가 뭡니까? 그게 방공포로 석방 아닌데요. 방공포로 석방. 근데 포로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파서요. 휴전 회담이 오래 끈 거는 이 방공포로를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방공포로를 공산군 측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 가기 싫은 사람은 안 보낸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이 관리하던 한 2만 5천 명의 방공포로를 우리 헌병을 시켜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다 내보내버렸죠. 그게 1953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이거는 완전히 휴전회담을 깨는 거예요. 다 된 휴전회담을 깨는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처칠이 당시에 영국 수상이고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인데 이게 다 된 밥상을 완전히 뒤엎는 거니까 가장 큰 충격, 자기들 생애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휴전은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공산군 측에서 우리도 휴전 회담 못하겠다. 다시 싸우자. 이렇게 나올 텐데 이상하게 가만히 불평만 하고는 그냥 휴전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스탈린이 죽어가지고 휴전하기로 결정돼 있었으니까 방공포를 석방하든 말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미국을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달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보니까 와 이렇게 모험을 하는 이승만 같으면은 정말 북진 통일하겠구나. 정말 단독 북진하겠구나. 저를 어떻게든 달래긴 달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하고 오랜 회담을 통해서 이승만이 요구를 다 받아줍니다. 좋다. 한미동맹을 맺는다. 주한미군을 여기 둔다. 20개 사단을 완전히 현대 무기로 무장시킨다. 그리고 전후에 경제 부흥을 지원한다. 그것하고 휴전에 동의하는 걸 하고 바꿉니다.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에 사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휴전 협정에 우리는 서명을 안 했어요. 그때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는 휴전에 서명 안 했으니까 우리 북진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럼 6.25를 딱 결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바보가 누굽니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승만, 미국 트루만 이 5명 중에 제일 바보가 누굽니까? 제일 손해본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목적 한 바는 이루지도 못하고 완전히 스탈린한테 이용당해 버렸습니다. 낚시 바늘이 된 거죠. 미국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낚시 바늘을 역할하고 지는 휴전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일 바보지래.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바보입니다. 이거 김일성이는. 그 다음에 모택동이 거기에 엮여 들어가가지고 모택동은 거기 30년 동안 중국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선진국하고 교육도 하고 기술 도입, 자본 도입도 했으면 지금 중국처럼 발전할 텐데 30년 동안 그러면서 공산권 체제에서 소리를 하고 또 티격태격합니다. 스탈린 죽고 나서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뭘 했습니까? 대약진 운동. 그것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문화대혁명.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십만 명 또 죽였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국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바보가 모택동. 그러면은 스탈린이 그 당시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죠.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스탈린 또한 이용당했어요. 스탈린은 누구한테 이용당했느냐? 트루만한테 이용당했습니다. 트루만한테. 스탈린은 김일성을 이용해가지고 모택동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스탈린의 고개 트루만한테 또 역이용당해버렸습니다.
이게 6.25의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루만은 행정부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때 미국에는 평화무드가 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5년 됐습니다. 군대를 숫자를 줄입니다. 군사비도 막 줄여요. 그런데 트루만과 마샬이라든지 그 딘 에치선이라든지 당시 미국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 정세를 딱 보니까 소련하고는 언젠가는 정면 대결로 가야 된다. 이게 불가피하다. 소련이라는 이 체제는 악의 집단이다. 이것은 야만 세력이다. 문명 국가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반드시 대결해야 된다. 대결하려면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된다. 왜냐?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평화를 즐기고 군사비 줄이는 쪽으로 가는데 무슨 수로 전쟁 무드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로부터 기습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전쟁은 잘해요. 침략 전쟁은 안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는.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반드시 참전해가지고 나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미국의 여론이 또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을 누가 먼저 해결해 줬습니까?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다 해결해 줘 버렸어요. 진주만을 공습하니까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참전해가지고 독일도 망하고 일본도 망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6.25 남침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어요. 남침한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단은 없었어요.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침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남침하는 걸 보는 수밖에, 그때 한미동맹이 없었으니까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딱 치니까 그 다음부터 트루만이 정광석화처럼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6월 24일 날 참전을 결심을 하죠. 그놈의 새끼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해공군을 벌써 보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내요.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육군까지 보내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죠. 그 다음에 바로 24사단, 바로 일본에 있던 딘 소장이 그 선발대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 와가지고 최초로 교전을 해요. 얼마나 빠릅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결심해가지고 파병하게 되는 데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사이에, 남침 열흘 사이에 파병을 결심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